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됐습니다. 이 특혜는 사라졌지만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상반되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기도 한데요. 관련 내용 이슈 10분 체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그 김영란법 시행이 오늘로 100일째 됐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변화들이 있었습니까? 네, 사회자님 혹시 뭐 네. 식당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이제 줄 서 있는 거 이렇게 보시죠? 네. 점심시간에 많죠. 네, 예. 음식값 지불하기 위해서. 네. 또 병원에 가서 보시면 뭐 이렇게 마음만 받겠습니다 해가지고 선물 안 받기 뭐 이런 게 네. 표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걸 보면 우리 체감, 생활에도 뭐 좀 와 닿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최근에 네. 뭐 한 앙케이트를 하나 내놨는데 네. 우리 국민의 10명 중 8명이 이 법이 참 잘 된 일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희들도 연착륙이라는 단어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 아, 그래요? 그런 그렇게 생각이 평가하십니까? 들고요. 어떤 또 경제의 위축도 좀 있긴 합니다만 네. 일단 이 법의 그 어떤 효용성이라든가 이런 건 좀 우리 생활에서 여러 곳에서 좀 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공짜로 뭐 사주 공짜로 얻어먹는 특히 관계 공무원들한테 네.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예, 완전히 사라졌다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뒤에서 예. 또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예, 이거 현재로서는 좋은 현상이고요. 네. 저녁 있는 삶 뭐 이런 단어들은 많이 언론에도 나오는 걸 보면 네. 긍정 평가를 좀 내리고 싶습니다. 네. 골프장은 진짜 확실히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제 뭐 각자 내기해야 되겠죠. 네.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 골프장 영업이 안 된다는 거 보면 그동안에 이 고위 공직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골프 접대를 많이 받았는지 예, 뭐 저는 골프를 안 치고 잘 모르겠습니다. 역설적으로 증명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여러 통계로 나오고 좀 높은 데 계신 분들이 골프 접대를 이렇게 많이 받았다. 그래서 지금은 골프장이 잘 안 된다. 네, 하여튼 간에 예. 뭐 반비례 함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기존 지금까지 신고된 그 접수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원장님? 예, 국민권익위원회 기준으로 보면 한 100여 건 정도 네. 되고요. 각 경찰청, 뭐 경찰서 단위로는 좀 있는데, 네. 뭐 음해성도 좀 있는 것 같고, 아. 또 아직 제도를 잘 몰라서 그렇죠. 이렇게 예. 들어오는 것도 있고 같고요. 네. 이제 서서히 좀 이제 감소하는 그런 추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원장이 이 김영란법 네. 부정청탁금지법을 신고하려 그러면 네. 실명으로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실명을 해야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실고 접수가 좀 아무래도 처음에는 막 했다가 네. 그냥 첫날인가 둘째 날인가요? 네.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예, 뭐 기억에. 파파라치 학원도 있고 네. 또 뭐 일정 또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주기 때문에 의욕에 넘친 사람이 좀 있었는데 네. 사실 이제 제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육하 원칙 그 이상으로 자세히 기록을 하고 특히 이제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밝히셔야 접수가 됩니다. 음해성, 악의, 고의적인 어떤 신고는 불가능하다고 봐야겠네요. 지금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한 3개월 지나다 보니까 네. 안정이 돼서 이제 그런 거는 많이 줄어드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좀 전에 파파라치 학원이라 그랬는데 그게 네. 어떤 겁니까? 예. 그 이제 법률 용어는 이제 공익 신고자라는 말을 씁니다. 이제 아, 그렇습니까? 비리나 뭐 폐수 처리 이렇게 불법으로 하는 거, 네. 가짜 힐벌로 파는 거 신고하는 그런 네. 공익 신고자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원래는 사진 이렇게 몰래 찍는 아, 게 이제 예. 파파라치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온 건데 이제 란파라치라는 네. 말도 쓰고 그러긴 합니다만, 공익 신고자를 가리키는 거 그렇습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실제로 많아요 그런 분들이? 예, 뭐 학원에서 여러 가지 그 기기도 팔고 또 교육도 시키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데 꼭 뭐 이 법만 아니고 다른 또 여러 가지 다른 공익 침해 사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뭐 단순하게 보면 우리 교통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도 신고 대상이죠. 하여튼 조심해야겠군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 사진 찍힐지 모르는데. 그 이전에 스스로 우리 맞습니다.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겠죠. 그런 또 견제 장치도 필요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학에 그런 아이지 김영란법이 시행이 이제 연착륙을 했다고 원장님 평가를 해주셨는데, 네. 그러나 여러 가지 그 해석 사안에 대해서 이 왈가벌가 네네.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네. 법의 이제 법률 용어는 이제 직무 관련성이 네. 있으면은 단돈 1원도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네.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는 또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의 가액 기준을 따라서 네. 주고받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부패와 의리 사이에 이 선이 잘 안 거지듯이 네.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법 시행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건 이제 자꾸 해석을 해서 구체적 사례 한두 가지만 들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든다면 이제 네. 뭐 서로 보도가 됐습니다. 춘천 경찰서에서 네.
그 4만 5천 원짜리 떡을 경찰관에게 줘가지고 네. 그 결국 이제 약식 재판이긴 하지만 재판을 마서 이제 과태료 이제 5배까지로 법은 되어 있습니다. 이제 2배 정도 그런 물린 사례가 있고요. 그거 3만 원 이상이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그거는 3만 원은 이제 아니죠. 직무 관련성, 수사나 조서를 받는 거는 이제 이해 득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떡을 갖다 줌으로 인해서 오해 소지가 생기고 또 그렇지 않은 분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네. 거죠. 그건 뭐 누구나 봐도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과태료가 있는 얼마 나왔습니까, 이게? 거고. 요거는 이제 2배인 9만 원이 이제 지금 얼마 안 나왔네요, 생각보다. 김영란법이. 이게 또 시행 당일에 일어난 일이고 아, 네. 또 그 안학내가 아직 그 제도를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생업에 또 이렇게 바쁘시다 보니까 예. 주말에 좀 신고를 조서를 받게 해달라는 거라서 여러 가지 그 정황도 좀 아니, 공간적 한간에 정황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원장님. 아이고, 뭐, 김영란법 위반이야. 그러면, 아이고, 과태료 좀 물면 돼.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건 뭐 우스갯소리겠지만 예. 사례를 든다면 이제 에피소드를 이제 인간인들은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공직에 있는 분들은 예. 감히 그런 생각을 못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뭐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그 대구시청에 있는 사무관이 네. 국민권익위원회에 업무를 보러 왔다가 네. 10,000원 정도의 음료수를 사가지고 온 사례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유, 거기 갖다 줄 때 또 권익위원회 갖다 줬어요. 예, 그래서 참. 행정심판 업무로 갔다가 나오면서 놓고 나오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이 가져가라고 네. 했는데도 나오다가 이제 문 입구에다 이렇게 놔두고 간 사례예요. 이것도 이제 접수가 된 사례인데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그냥. 이게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사례도 있고요. 또 악의적이거나 네. 또 어떤 그 골탕을 먹이려고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 이제 이 법이 이제 100만 원이 넘으면 형사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100만 원 이하는 이제 과태료고요. 네. 예. 근데 100만 2천 원을 공기업 어느 직원 사무실에다 갖다 놓고 갔어요. 이제 100만 원, 2천 원이라는 건 이제 형사 처벌되니까 네. 그래서 좀 악의적이지 않았나. 이것도 이제 접수가 돼서 네.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볼 일이고요. 아마 뭐 처벌을 받겠죠. 그런 사례들이 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여러 가지 부분도 더 정리가 되겠군요. 예, 그래서 지금 네. 뭐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좀 더 6개월 정도? 예, 그리고 내년 이맘때 정도 되면 네. 좀 여러 가지가 좀 가닥이 잘 쳐지고 우리 국민들도 인식을 같이 해서 진정한 공과사가 좀 구분되는 문화가 원장님, 형성돼요. 부정청탁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탁, 부정 청탁이 앞에 붙어 있는데 그냥 청탁금지법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통용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청탁, 부정 청탁의 범위는 네. 15가지 유형을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다 설명드리긴 어렵습니다만 네, 그 예를 중요한 몇 거 가지만, 한두 가지만. 네, 한두 가지만. 인허가 업무라든가 수사 재판에 네. 부정 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네. 또 수상, 포상, 그리고 학교 성적이나 네. 또 어떤 행정 처분에 대해서 잘 봐달라고 부정 청탁 뭐 이런 것들이 네. 쭉 들어 있고 좀 더 말씀드리면 뭐 이제 입찰이라든가 또는 경매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좀 그래서 하여튼 뭐 15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술자리 뒤에서 많이 듣던 얘기들입니다. 그죠? 그 전에 입찰을 왔는데 어느 공무원을 만났었다. 그런 얘기도 스스럼없이 했었잖아요. 이제 뭐 말도 조심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건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 반말은 낱말은 이제 쥐와 새가 되는 게 아니고 요즘에 핸드폰이 다 듣고 보기 때문이죠. 근데 거기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좀 그런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학교 마당에서의 이제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캔커피 글쎄 말이에요. 한 병도 안 되고 네. 또 꽃도 안 된다. 네. 했는데 그래서 그 국민권익위원회는 네. 그 법제처,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해가지고 네. 한 그 논란이 있은 한 2달여간에 걸쳐서 다시 논의를 한 결과 네. 야 이거 학교 마당은 그래도 공정하게 해야 된다. 평등권 그 자체여야 된다. 그래서 음료수를 갖다 준 아이와 그러지 않은 자녀 아이는 다를 수가 있죠. 공정하게 평등하게 학습권 공부를 시켜야 된다 해서 캔커피도 안 되고 카네이션도 안 되고 꽃도 안 되는 걸로 다시 재해석을 내렸죠. 네. 잘 내린 거라고 봐야죠. 지금 뭐 지켜야 되겠죠. 왜냐하면 정부 부처도 다 모여서 그렇죠. 다시 한번 점검을 한 그런 거죠. 자, 그러나 하여튼 뭐 시행 전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만은 네.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 또 소상공인과 이런 사람들이 외식업자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네. 이런 부분들에 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단 말이죠. 원장님 어떻습니까? 직접 시행해 보니까요. 네. 그 해보니까요. 네. 사실은 이제 이 김영란법 때문이라기보다는 네. 세계적인 이제 경제가 다 그렇죠. 어렵지 요즘은 않습니까? 너무 뭐 어렵죠. 미국은 예. 물론이고 또 뭐 선박수주 이런 거 다 네. 부도나고 이런 네. 정도를 보면
국제적인 어떤 경제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초과잉 산업, 더 이상 뭐 또 베이비 부모들의 이제 한 700만 됩니다. 이게 네. 55년생에서 네. 63년생까지. 예, 예. 예, 이들이 이제 60을 전후해서 이제 은퇴를 하면서 네. 나와서 마땅히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뭐 식당업이라든가 유통업이라든가 이제 또 네. 1차 산업에 종사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데 또 과잉으로 이제 업소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김영란법도 그게 다는 아니지만 네. 다소 심리적 위축 또는 체감 온도상 좀 위축이 되는 그런 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원장님 보시기에 그것은 뭐 직접적인 영향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또 요즘 뭐 죄송스럽습니다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같은 것도 우리가 소비 촉진에도 어려움을 네. 주는 그런 한 요인으로 볼 수 있죠. 네. 화훼 농가라든가 소상공인들은 타격은 그러면은 김영란법하고는 그게 관련이 있는 건 그거 아니다. 좀 관련이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1차 산업이 특히 이제 어려운데 소상공인도 어렵지만 네. 그래서 이 이제 화훼라든가 이제 꽃 선물이라든가 승진에 이런 게 좀 수요가 있었는데 5만 원 이하로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참 안타까운데요. 저도 농사꾼 출신으로서. 아, 그러세요? 예, 그래서 이 뭐 정부 범정부적으로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우선 단기적으로라도 설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럴 때 이제 공직자 사회에 뭐 선물 주고받기라든가 이런 거 해서 좀 우선은 좀 소진을 시킬 수 있잖아요. 또 공직자들끼리. 뭐 공직자들이 간소한 선물 이제 5만 원이나 이제 서로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해 득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받으면 안 되겠네요, 그죠? 아니 국민권익위원회 직원끼리 뭐 이렇게 직원끼리? 하는 거 평등하게 이렇게 하는 정도의 간소한 선물. 내부 예산 갖고 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요, 자기 돈으로 해야죠. 자기 돈으로. 국가 돈으로 하면 안 되고요. 자기 돈으로 뭐 봉급도 뭐 줄이고 뭐 이런 안 올리고 이러는 것도 이제 국가 정책상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자구책으로 소포장을 좀 이제 소소한 경우에든 이제 농민들이 한다든가 또 5만 원 이하의 다양한 디자인이라든가 상품을 개발해서 한다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우리가 돌파구를 찾는 한 방법이고요. 최근에 방송을 보니까 뭐 4만 9천 원 뭐 화환 광고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건 이제 바람직하죠. 우리가 이제 10만 원치 화환 놓는 것보다 좀 꽃을 줄인다고 해가지고 49,900원 그거 보셨군요. 광고. 예, 그렇습니다. 또 사과도 한두 개 줄여서 5만 원 이하로 만든 멸치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 백화점 전통시장들이 그런 물건들을 내가 홍보를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해서라도 우선은 좀 자구책을 하는 게 어떤가.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지금까지 김영란법 관련해서요. 청렴윤리연구원 김동만 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